미래인 교과서 수학원 페이지 138쪽 중단원 마무리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1번 다음 수열의 제7항을 추측해 보시오. 지금 1항이 2분의 1, 2항이 4분의 1, 3항은 6분의 1, 4항은 8분의 1. 그럼 지금 분모가 지금 2씩 커지고 있죠. 그 다음 항은 5항은 이렇게, 6항은 12분의 1, 7항은 14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 7항을 추론을 해줄 수 있겠네.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럼 다섯 번째 항은 플러스 5가 되고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6, 일곱 번째 항은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는 규칙을 직접 찾아서 그 다음 항을 추론을 해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 2번 문제 해볼게요. 2번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지금 1번 보니까 지금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가고 있어. 그쵸?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일반항을 잡을 수 있어. 자, 공차 얼마죠? 3씩 커지고 있으니까 공차는 3.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A 플러스 n-1D 요로 생겼으니까 7 플러스 n-1D 정리해주면 3n 마이너스 3 플러스 7이 돼서 3n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항은 3n 플러스 4가 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 공차 d. 그럼 2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다음 수열의 일반항 a에는 2n-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다음 3번 문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우리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하고 첫째 항, 뭐 a1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보통 a라고 표현하죠. 자, 첫째 항하고 공비를 알면 구할 수 있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럼 1번 보면 1, 5, 25, 125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어. 그럼 이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5가 되겠네요.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r이 5죠? 5의 n-1제곱 그래서 그냥 5의 n-1제곱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6분의 1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래.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5의 n-1제곱 2번의 일반항은 2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의 n-1제곱이 되겠어요. 4번 문제 세수 5하고 x하고 마이너스 3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우리 세수 a하고 x하고 b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러면 가운데 항 2배 한 것과 앞에 항 더하기 뒤에 항이 같아요. 등차 중항이라 표현하죠. 따라서 가운데 항 x는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가운데 항 구해주면 x는 2분의 앞에 항 더하기 뒤에 항 2분의 2가 돼서 x의 값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세수 1하고 y하고 16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라고 했어. 자, 첫 번째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죠. 그럼 이번에 두 번째는 요 세수가 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럼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가운데 항 제곱한 것과 앞에 항 곱하기 뒤에 항이 서로 같다. 우리 이거 뭐라 하지? 등비중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요 식을 이용을 해보면 y제곱, 가운데 항 제곱은 앞에 항 곱하기 뒤에 항. 따라서 이번에 y로 가능한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5번 문제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7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자, 1번은 등차 수열이고 어떻게 생긴 등차 수열인가 하면 첫째 항 2, 둘째 항 마3, 셋째 항 마8, 넷째 항 마이너스 13, 이렇게 가고 있죠. 우리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겠지?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 이건 어떤 식이냐면 첫째 항과 공차를 알 때 쓰는 공식 그리고 또 2분의 n의 초말
쌤은 2n 초말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데 A는 첫째 항, 첫 항이고 L은 끝항. 자, 첫째 항하고 끝항을 할 때는 이 공식을 이용하는데 지금은 첫째 항하고 공차를 아는 경우죠. 그쵸? 다음 제7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S7은 2분의 항의 개수 자리에 7 대입하면 되고 2A1 플러스 n-1, 7-1이니까 6이죠. n-1 공차 D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자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5씩 더하고 있죠. 그쵸? 공차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까지? 계산해주면 2분의 7에 2 마이너스 30이 돼서 2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28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다음 수열에 제7항까지 합 S7은 마이너스 98이야.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번엔 등비 수열인데 어떤 등비 수열인가 봤더니 128, 자 둘째 항이 제2항이 64, 제3항이 32, 제4항은 16 이렇게 가네. 이 수열의 이제 합 공식을 알아야지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겠죠. 자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은 R-1분의 첫째 항의 Rn제곱 마이너스 1 또는 1-R 지금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한 1-RA에 1-RN제곱 이렇게 일단 있어요.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자, 요때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쓰면 편한 식 요건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쓰면 편한 식이에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 지금 근데 보니까 요 등비수열은 첫째 항이 128이고 그쵸? 첫째 항이 128 공비가 어떻지? 2분의 1씩 곱해가고 있죠. 공비가 2분의 1이네.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니까 이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구해볼게요. 다음 수열의 제7항까지 합은 1-R분의 첫째 항 128에다가 1-R의 7승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요 n자리에 들어오는 건 항상 항의 개수라는 거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그럼 2분의 1분의 128이니까 얘가 256 곱하기 1 빼기 2분의 1의 7승은 2의 7승이 128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주면 256 마이너스 2가 돼서 254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어요. 6번 등차 수열 AN이 다음을 만족시킬 때 A20 제20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제20항을 구하려면 어쨌든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첫째 항하고 공차를 알아야 해요. 맞죠? 그래서 1번 보면 일단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 d 요 항보다 하나 작은 거 곱하기 d죠. 그럼 제3항은 첫째 항 플러스 2d가 되겠고 요 값이 4. 그 다음 제7항은 첫째 항 플러스 6d가 될 텐데 요 값이 16이에요. 맞나요? 자, 둘을 연립하면 되겠죠. 빼주면 마이너스 4d가 마이너스 12가 돼서 D의 값이 3이 나오고 저 D의 값이 3, A 플러스 6이 4가 되니까 A의 값 마이너스 2. 첫째 항하고 공차를 구했어요. 이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몇 항이냐면 제20항을 구하라네. 따라서 제20항은 첫째 항 플러스 19D, 19 곱하기 공차 3,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57이 되므로 55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제2항이 3. 2항은 첫째 항 플러스 1D, 2항이 3이고, 제10항이 마이너스 13. 제10항은 첫째 항 플러스 9D인데, 요 값이 마이너스 13이라고 했어. 그럼 연립을 해주면 마이너스 8D가 16이 되겠고, 공차 D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 2 넣어주면 A의 값은 5가 나오네요.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제20항은 첫째 항 플러스 19, 자 공차 마이너스 2 계산해주면 5 마이너스 38이므로 마이너스 33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자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이기 때문에 연립할 때도 두 식을 빼서 이제 연립을 해서 A 값이랑 D 값을 찾아내게 돼요. 7번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3항과 5항의 합이 26이고 4항과 7항의 차가 마이너스 12일 때 93은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은 식을 세운 다음에 빼서 연립을 한다 그랬죠. 그쵸? 그럼 식을 세울 건데 제 3항은 a 플러스 2d 더하기 5항은 a 플러스 4d가 되겠죠. 요 값이 26이래. 정리하면 2a 플러스 6d가 26이야 라는 첫 번째 식을 얻을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제4항은 첫째 항 플러스 3d 빼기 제7항은 첫째 항 플러스 6d 이렇게 되고 요 값이 마이너스 10이다. a하고 마이너스 a는 지워지고 3d 마이너스 6d니까 마이너스 3d가 마이너스 12 공차는 4가 되겠죠. 그쵸? 자, 두 번째 식에서 얘를 얻었어. 공차 4 대입해주면 2a 플러스 24가 26이 되므로 2a가 2가 돼서 a의 값은 1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a의 값은 1. 자, 첫째 항하고 공차 모두 구해냈어요.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잡으면 되지? 일반항 첫째 항 플러스 n-1d 됐나요? 정리해주면 4n-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인데 자, 90항이 몇 항인지 구하라고 했어. 자, 요 값이 93이 되는 n은 무엇인가를 찾으면 되고 4n이 96이기 때문에 n의 값은 24야. 따라서 자, 93항은 제 24항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다음 8번 문제 11과 35 사이에 세 개의 수 A, B, C를 넣어서 11하고 35 사이에 세 개의 수 A하고 B하고 C를 넣어서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 1, 3, 5, 7, 9 지금 어때요? 등차 수열 이루고 있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 건너 하나씩 잡잖아? 그럼 공차가 2배, 자,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을 이루게 돼요. 맞죠? 그럼 여기서도 10이라고 B하고 35. 자, 이 5항이 연속으로 등차 수열 이루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하나하나 건너뛴 10이라고 B하고 35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요 세 항이 등차 수열 이루면 등차 중항, 가운데 항 2배 한 것과 앞에 항 더하기 뒤에 항이 같죠. 즉 가운데 항은 2분의 앞에 항 더하기 뒤에 항 이렇게 해서 구해줄 수 있고 2분의 46이 되니까 B의 값은 23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B의 값을 결정을 해줬지 우리. B의 값이 23. B의 값이 23이면 자, A의 값은 이제 다시 이렇게 세수가 등차 수열 이루니까 A는 2분의 11 플러스 23이 돼서 2분의 34이므로 17이야. 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자, A의 값도 구했어. 자, A의 값은 17이 나왔죠. 그쵸? 그럼 C의 값도 마찬가지로 등차 중항 이용하면 되겠죠. 2분의 앞에 항 더하기 뒤에 항 23 더하기 35니까 2분의 58이 돼서 29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C의 값은 29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A, B, 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우린 차례대로 A는 17, B는 23, C는 29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9번 문제 볼게요. 첫째 항이 9인 등차 수열 AN에서 자, 첫째 항이 9인 등차 수열 AN에서 3항과 5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일 때 자, 3항과 5항이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면 어떤 관계냐면 2하고 마이너스 2 이런 관계죠. 그쵸? 절대값을 씌우면 같지만 부호가 반대. 이런 아이들은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0이 나와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3항과 5항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라는 것은 3항과 5항의 합은 0이다 라는 뜻이지. 됐죠? 그럼 3항은 a 플러스 2d 5항은 a 플러스 4d 자, 이 값이 0이고 그러면 2a 플러스 6d가 0 근데 이때 a 값이 9라고 주어졌죠. a에다가 9 넣어주면 18 플러스 6d가 0이 되니까 d의 값은 마 3이구나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뭐랑 뭐를 다 알게 된 거지? 첫째 항과 공차. 첫째 항이 9이며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를 알게 됐죠. 됐죠? 자, 요때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제1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즉 10번까지의 합은 2분의 10에 2a 플러스 n-1d니까 9d 이렇게 되겠죠.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 다시 한번 쓰고 넘어가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 SN은 2분의 항의 개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 자, 요렇게 구하거나 이게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았을 때 구하는 식이고 또 뭐 있다 그랬죠? 2n 초말. 첫째 항과 끝항. 그래서 쌤이 그냥 초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항하고 끝항을 알고 있을 때는 요 식을 이용을 하면 돼요. 어쨌든 우리 제 10항까지 합 이렇게 쓸 수 있고 첫째 항과 공차 아니까 모두 대입해보면 2a 플러스 n-1d는 여기 마이너스 3 들어오면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0 곱하기 마이너스 9 약분해주면 5 곱하기 마이너스 9니까 답은 마이너스 45가 되겠어요. 자, 10번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SO. 자, 제 5항까지 합은 40, 10항까지 합은 155래요. 제 5항까지 합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니까 4d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40이라 그랬어. 자, 일단 정리를 해주면 요거 이렇게 해서 2 약분해버려도 되죠. 5 곱하기 5도 약분해버리면 되네. 이렇게 8 그럼 약분해버리면 여기는 a 여기가 플러스 2d 여기는 5하고 40하고 약분해서 8이 남았죠. 얘가 첫 번째 식이 되고 두 번째 S10은 일단 S10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니까 9d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155다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약분할 수 있는 거 해보면 일단 이렇게 해서 5 양변 5 약분해주면 여기 31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식은 2a 플러스 9d가 31이야. 얘가 니은이네.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을 연립해서 첫째 항과 공차를 모두 구해낼 건데 기역식에다 곱하기 1을 해서 여기 쓸게요. 여기 2a 플러스 4d가 16. 두 식을 빼면 5d는 15가 돼서 공차는 3이 나오죠. 공차 3을 위에식이든 아래식이든 대입하면 되겠지? 자, 기역식에 지금 개수들이 조금 작으니까 기역식에다 3 넣을게요. 그럼 a 플러스 6이 8이 되니까 a 값은 2가 되죠. 첫째 항하고 공차를 모두 구했어. 그럼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a10 구할 수 있겠네. 자, a10은 첫째 항 플러스 9d인데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이니까 넣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a10의 값 29가 되겠네요. 11번 어느 공연장의 관람석은 첫 번째 줄에 24석이 있고 그 다음 줄부터 3석씩 늘어나 20번째 줄까지 배치되어 있다. 이 공연장의 총 관람석 수를 구하시오.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줄, 우리 첫 번째 줄, 첫째 항이라고 보죠. 첫째 항이 24래. 그리고 3석씩 늘어난다 그랬어. 이제 둘째 줄부터 계속 3씩 커진다고 했으니까 공차가 3이다 이 뜻이겠죠. 자, 이런 등차 수열에 2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 합공식만 하면 풀 수 있죠. 우리 S20은 어떻게 쓰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거는 약분을 그냥 바로 해줄게요. 그럼 10 곱하기 첫째 항 자리에 24 들어가면 48 플러스 공차 자리에 3 들어가면 57 이래 나오겠죠. 그럼 10 곱하기 여기가 계산해주면 105 1050 자, 공연장의 총 관람석 수는 1050석이 되겠어요. 자, 등비수열 AN이 다음을 만족시킬 때 A9의 값을 구하시오. 자, 등비수열은 첫째 항과 공비를 알면 다 아는 건데, 자, 등비수열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제 식을 세우고 난 다음에, 자, 등비수열은 연립할 때 B가 일정하죠. 나눔값이 일정한 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은 연립도 식을 나눠서 해요. 다시 말하면, 자, 1번. 두 번째 항, 제2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1제곱이죠. 얘가 지금 루트 3이라 그랬어. 그럼 제5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4승인데 얘가 마이너스 9라 했어요. 맞나요? 그럼 얘가 기역, 얘가 니은. 등비수열 풀 때 어떻게 푼다 그랬냐면 나눠서 푼다 그랬죠. 그쵸? 자, 니은식에서 기역식을 나눠보면 니은에서 기역식을 나눠보면
좌변은 A 지워지고 R 4승에서 R에 1승 나눠지니까 R에 3승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9에서 루트 3을 나누게 되고 유리화 해주면 3분의 마이너스 9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3 루트 3이 나오는데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3 루트 3이래요. 따라서 R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이것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3 루트 3이니까 자 공비 기억에다가 대입해 볼까요?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대입해주면 첫째 항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곱이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하고 공비를 구했어.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뭘 구하라냐면 제 구항을 구하래요. 제 구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승이니까 8승이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이것은 일단 마이너스 1 8승 하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루트 3의 8승으로 볼 수 있죠. 얘는 마이너스 3의 4승이 되겠네. 일단 제곱을 해주면 3이 되고 제곱의 4제곱이니까 맞죠? 그래서 제 구항은 마이너스 81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12번에 2번 문제 2번 보면 2번은 제4항이 11에 제4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3승이죠. 얘가 10이고 얘가 이제 첫 번째식. 두 번째 제7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6승인데 요 값은 80이래요. 얘가 두 번째식.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니은식에서 기억식을 나누어서 풀어보려고 해요. 니은식에서 기억식 나눠보면 좌변은 A는 약분되고 R의 6승에서 R의 3승 나누니까 R의 3승은 8이 돼서 R의 값은 2가 되겠죠. 자, 기억식에 R 대입. 그럼 첫째 항 곱하기 8이 10. 그럼 첫째 항은 8분의 10이니까 4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자, 제 구항을 구하라고 했어. 구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승이니까 R의 8승. 그럼 여기가 2의 제곱분의 5 곱하기 2의 8승. 약분해주면 2의 6승이 되겠죠. 5 곱하기 64가 되겠네. 맞나요? 5 곱하기 64이므로 계산해주면 제 구항은 320 이렇게 나오겠어요. 다음 13번 문제.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의 합이 2. 첫째 항은 그냥 A, 제2항은 AR, 제3항은 AR의 제곱이죠. 요 값이 2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제4항 AR의 세제곱, 제5항은 AR의 4제곱, 제6항은 AR의 5제곱 16이라 했어요. 얘가 두 번째 식. 등비수열은 식을 세운 다음에 나눠서 연립을 한다고 했죠. 그쵸? 근데 나누기 전에 공통 부분이 있으면 묶어줄게요. 기억은 A가 공통이니까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이 2 이렇게 변형을 하고 니은식은 보니까 AR의 세제곱이 공통이에요. 묶어주면 1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16 이렇게 되네. 자, 니은식인데 기억식 요 밑에 써주면 기억식은 요렇게 생겼죠. 자, 연립 두 식을 어떻게 하겠다고? 나눌게요. 그럼 좌변은 A가 약분이 되고 여기도 공통으로 있으니까 싹 지워지고 R의 세제곱이 남죠. 자, R의 세제곱은 두 식 나눠주면 8 이렇게 되니까 R의 값은 2구나 하고 구해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요 값을 기억에다 대입을 해주면 A 곱하기 1 플러스 2 플러스 4가 2가 돼서 첫째 항은 7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요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첫째 항 플러스 3항 플러스 5항의 값을 구하래요. 자, 첫째 항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해볼까? 첫째 항은 A, 자, 셋째 항은 제3항은 AR의 제곱, 제5항은 AR의 4제곱 이렇게 되죠. 자, A로 묶으면 1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R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 첫째 항은 7분의 2고 1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R의 4제곱 16이 돼서 7분의 2 곱하기 21이 되죠. 약분하고 나면 남는 것은 6. 그래서 첫째 항 더하기 제3항 더하기 제5항의 값은 6이 되겠어요. 14번 서로 다른 세수 4, A,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세수 A, B, 4는 이 순서대로 등 B 수열을 이룬대요. 요렇게는 등비 수열, 요렇게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줄에서 4하고 A하고 B를 가지고는 등차 중앙에 식을 세울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지? 가운데 항 2배 한 것은 앞에 항 더하기 뒤에 항. 다시 말하면 요 가운데 항은 2분의 앞에 항 더하기 뒤에 항이야. 이렇게 해서 식 하나 세울 수 있고, 자, 두 번째, 등비중항. 세수가 등비수열 이루고 있으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가운데 항 제곱한 것과 앞에 항이랑 뒤에 항의 곱이 서로 같죠. 이렇게. 자, 문자 2개. 지금 미지수가 2개고, 식도 2개니까 우리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대입법 이용을 해볼게요. 자, 기억에 A는으로 정리된 식을 여기 니은에다 대입을 하죠. 그럼 B제곱은 4 곱하기 2분의 4 플러스 B. 자, 약분해주면 이렇게. B제곱은 2랑 곱해지면 8 플러스 2B가 되고, 좌변으로 다 넘어오면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해주면 B 마이너스 4, B 플러스 2가 0이니까 B의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맞나요? 자, B의 값이 4가 되면 B의 값이 4일 때는 A의 값은, 자, B 자리에다 4를 대입해주면 2분의 8이니까 A의 값은 4가 되죠. 그리고 B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는 A의 값은, 자, B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들어가면 2분의 2니까 A의 값은 1이 돼요. 자, 요 값이 A고 지금 요 값이 B인 상태인데 안 되는 게 있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서로 다른 세수 A, B, C라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A하고 B가 4가 되면 서로 같은 세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가 모두 4인 경우는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니네. 따라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1이고 우리가 찾는 B의 값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15번 문제.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7이고 곱이 마이너스 27일 때 세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 그러면 자, 첫째 항을 A, 그 다음 항을 자,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등비수열 이루는 세 실수를 미 합이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7이야 라고 했고 곱이 마이너스 27이다 라고 했죠. 곱을 구해보면 A 곱하기 AR 곱하기 AR의 제곱. 그래서 A 세제곱, R 세제곱 이렇게 될 텐데 요 곱이 마이너스 27이다. 요거 AR의 세제곱으로 묶어서 쓸 수 있고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27이라는 거죠. 따라서 AR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요건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 AR 가운데 항이 뭔지 아는 거고 우리 A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R분의 3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A 자리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R분의 3으로 대입해서 지금 A로 다 묶어버리면 이 남는 게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자, 요 값이 7. 양변에 R 곱해주면 마이너스 3에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이 7R이 되고 맞나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3R 제곱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3 넘어오면 마이너스 7R이 0. 마이너스 3R 제곱 마이너스 10R 마이너스 3이 0이 되므로 지금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양변 마이너스 곱해주면 3R 제곱 플러스 10R 플러스 3이 0 1, 3, 3, 1 플러스 잡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3R 플러스 1 R 플러스 3이 0이기 때문에 R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또는 R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R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경우 첫째 항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번분수 처리해주면 첫째 항은 9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3인 경우 첫째 항은 여기 넣어도 되지? 마3인 경우 첫째 항은 1 이렇게 되겠네.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 자, 요 세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세 수를 A, AR, AR의 제곱이라고 놨단 말이지. 그럼 요거를 첫 번째, 요걸 두 번째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에서 나오는 경우는 첫째 항이 9, 제 2항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니까 이렇게, 제 3항은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 경우 첫째 항이 1, 공비가 마3이니까 마3 곱해주면 셋째 항이 이렇게 나와서 자, 순서만 반대로 나오지 세수는 똑같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지금 요 조건을 만족하는 세수는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9야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6번 문제. 자, 첫째 항이 1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자, A가 1인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 6항까지의 합 나누기 제3항까지의 합, 요 값이 126이래요. 이때 우리 4항까지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써보면 S6은 R-1분의 첫째 항 1에 R의 6승-1 이렇게 되겠고, 제3항까지의 합은 R-1에 첫째 항에 R의 3승-1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여기 지워지고, 맞죠? 정리를 조금 더 해보면 위에 있는 R의 6승-1을 우리 합차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겠죠. 나누기 R의 3승-1. 여기 이제 약분이 되니까 R의 3승 플러스 1만 남았어. 지금 이 값이 126이라는 거고, 이 뜻은 R의 3승이 125다. 따라서 R의 값은 5다 라고 구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다 아는 거지. 왜냐면 등비수열은 첫째 항이랑 공비만 알면 모든 걸 다 아는 거죠.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5. 이 수열의 제4항까지의 합은 R-1의 첫째 항에 R의 4승-1 이렇게 되므로 4분의 5의 4제곱은 625-1이 돼서 4분의 624. 자, 요거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1, 5, 6, 156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17번 문제.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은 다음 식이 성립한대요. 자, 이때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상수 K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건 내용만 알고 있으면 한 방에 풀 수 있는데,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 자,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는, 자, 정상적인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죠. 그쵸? 맞나요? 자, 이거는 얘를 다시 생각해보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뭐랑 뭐를 아는 상태에서 쓰냐면 R하고 A를 아는 상태에서 써요. 그러니까 첫째 항과 공비를 아는 상태라는 거지.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그냥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자, 그냥 상수 취급해서 그냥 A라는 숫자로 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지. 그쵸? 그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A R의 N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 정상적인 등비수열 제1항부터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도록 하는 상수 K값을 지금 구해라 라고 했는데, 첫째 항부터 정상적으로 등비수열 이루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이런 모양이야. 자, 다시 말하면 AN을 A R의 N제곱 플러스 B, SN을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의 꼴로 본다면, 자, 지금 A는 아까 똑같이 잡아놨죠? 근데 여기 B가 어떤 꼴이냐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B가 뭐가 되냐면 0이 돼요.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A 곱하기 R의 N제곱 뒤에 이제 플러스 B가 있다고 했을 때 A 플러스 B가 0이면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치만 여기서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라면 말이 달라져요. 이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는 거야. 그러면 이 숫자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왜냐면 저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면 뭐 예를 들어서 3, 2, 4, 8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원래는 얘가 1이어야 하잖아요. 그쵸? 첫째 항이 정상적인 등비수열에 비해서 얼마가 크지? 2가 더 크죠. 그래서 그게 이 뒤에 반영이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어쨌든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때 A랑 B의 합이 0이다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문제에 보면 SN이 9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라고 했죠. 자, 요런 꼴에서 지금 A가 9고 B가 K인 거야. 둘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상수 K의 값은 마이너스 9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18번 문제 두 집합. 자, A하고 B에 대해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A는 자, X라는 아이를 원소로 가졌는데 이 X는 3의 마이너스 1꼴이래요. 그러니까 3의 배수보다 1이 작은 아이인 거죠. 그쵸? 이때 N은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자, A를 원소 나열법을 이용을 해보면 1부터 넣으면 2, 5, 8, 11, 14 이런 등차수열,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17, 21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예요. 맞나요? 조금만 더 써볼까? 24, 그 다음에 24가 아니죠. 여기가 20, 23,
26, 29 이런 식으로 가겠네. 그 다음에 B는 Y를 원소로 갔는데 이런 Y는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I냐면 5n-1을 만족하는 I고 이때 N은 자연수. 자, 5의 배수보다 2가 부족한 I들이네요. 자, 1부터 넣어보면 3, 2 넣어주면 8. 그 다음 지금 공차가 5인 등차 수열로 갈 거야. 그래서 13, 18, 23, 28, 33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그래서 B라는 I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A 교집합 B의 원소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을 AN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럼 A 교집합 B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공통인 거 작은 것부터 어디부터 나오죠? 일단 8이 공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쭉 가보면 그 다음에 공통인 I가 23이 되죠. 그쵸? 맞나요? 조금 더 해볼까? 여기는 얼마씩 커지고 있냐면 3씩 커지고 있으니까 지금 괄호 닫지 말고 계속 가보면 32, 35, 38 이렇게 가는데 38 하나 더 나왔네. 38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나열해보면 8, 23, 38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됐죠? 근데 이때 지금 살펴보니까 어떠냐면 얼마씩 커지죠? 여기다 플러스 15를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5를 했어. 아, 교집합의 원소들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해주면 자, AN이 어떻게 생겼냐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런 식으로 간다 이 소리죠. AN은 첫째 항이 얼마고 첫째 항이 8이고 공차가 15인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겠네요. 그쵸? 그럼 AN의 일반항을 잡아보면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 D가 돼서 15n-7이 되겠죠. 자, AN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것. 자, 영상이 끊겨서 마지막은 다시 쌤이 설명을 할게요. 15n-7이 100보다 커지는 항. 그럼 15n이 107보다 커지면 되고, 그럼 n이 7.땡땡보다 커지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이런 최소 n의 값은 8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은 제8항이 되겠죠. 19번 문제. 첫째 항이 30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자, 제5항까지의 합과 11항까지의 합이 서로 같다고 했어요. 5항까지의 합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니까 4d고 11항까지의 합은 2분의 n에 2a 플러스 지금 a가 30이니까 n-1, 그러니까 10d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둘이 서로 같다 했어. 그럼 양변 2다 곱해서 먼저 지워주고 그리고 나서 전개해보면 300 플러스 20d는 660 플러스 110d 이렇게 되죠. 자, 10 다 나눌게요. 그럼 30 플러스 2d는 66 플러스 11d. 자, 좌변으로 2d 넘겨주면 9d. 우변으로 66 넘겨주면 마이너스 3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d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 그래서 지금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이런 등차 수열이구나. 여기까지 됐죠? 자, 요때 SN의 최대값을 구하래. 근데 지금 보니까 첫째 항이 30이에요. 그쵸?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인 걸 보니까 4씩 지금 빼가는 거지. 22.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언젠가는 뭐가 나오겠어요? 음수항이 나오겠죠. 그쵸? 자, 합의 최대값 더했을 때 점점 커져. 최대가 되려면 일단 양수를 다 더했을 때겠죠. 그쵸? 그럼 이제 자, 마이너스 4씩 빼가니까 언젠가 뭐가 나오겠어? 음수항이 나오겠죠. 그럼 이 앞에까지가 양수항이고, 자, 양수항을 다 더했을 때 합이 최대가 되겠네. 맞죠? 자, 일반항을 잡아볼 거예요. 자, 일반항 잡으면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플러스 n-1d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n에다가 플러스 34가 되죠. 자, 언제까지만 양수인지를 살펴볼게요. 넘어가면 4n이 34보다 작은 것. 그럼 n은 8점 땡땡 보다 작을 때 항이 양수예요. 그러니까 제8항까지가 양수인 거고 여기가 이제 제8항까지가 양수인 거죠. 8항까지 양수고 9항부터는 음수지.
그럼 몇 가지 더한 거에다 음수항을 더해주면 합이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합의 최대값은 제8항까지의 합인 S8이 될 거고 계산해주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 공차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약분을 하고 계산하면 4 곱하기 60 마이너스 28 그럼 4에다가 여기가 32가 되니까 128 그래서 합의 최대값은 128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20번 문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각각 요런 등차 수열 an, bn에 대하여 3항하고 5항이 서로 같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라고 했어요. 일단은 자 an이라는 수열의 합공식을 sn이라고 잡으면 요 sn이 kn의 제곱 플러스 n이라는 거고 bn이라는 식의 합공식을 tn이라고 볼게요. 얘를 잡으면 요 tn은 이렇게 자 우리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식이 있죠. 그쵸? sn에서 sn-1을 빼면 일반항인 an이 잡히고 자 대신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항상 성립하지만 자 n이 1일 때는 우리가 s1을 a1으로 대신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한 식에 넣은 a1하고 sn에 n을 넣은 s1하고 서로 같을 때는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수열이다.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다 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첫째 항을 따로 쓰고 제2항부터 이 식이 성립한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쵸? 요때는 일단 n항까지의 합에서 n-1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이 수열의 일반항이 나오는데 이 수열의 일반항 bn이니까 이렇게 대신 여기도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겠어요. 일단은 자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돼? 3항이랑 5항이 서로 같다 그랬어. 3항을 구하려면 요 n에다가 3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s 3에서 s 2를 빼준 거 3항까지의 합에서 2항까지 합을 빼주면 a3이 되겠네. 그러니까 요 값이 지금 뭐가 될 거냐면 a3 그리고 여기서는 자 b5 bn이란 수열의 제 5항을 잡아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되죠. to-t4 지금 얘가 뭐가 될 거냐면 b5가 될 거야. 둘이 서로 같다 그랬죠. 자, 직접 대입할게요. S3은 3 대입해주면 9k 플러스 3 빼기 2 대입해주면 4k 플러스 2 자, 요 값하고 to 25 플러스 5k 마이너스 t4는 16 플러스 4k 얘가 서로 같다. 정리해주면 여기는 5k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k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러면 4k가 8이 되니까 k의 값은 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21번 물이 어떤 여과기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유해 물질의 양이 20%씩 줄어든다고 한다. 유해 물질 100g이 포함된 물이 여과기를 n번 통과하였더니 유해 물질의 양이 10g 이하가 되었다.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원래 100이에요. 그쵸? 근데 유해물질 여과기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20%씩 줄어든대. 그러면 얘가 기준이 되고 한 번 통과할 때는 20%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그치? 근데 여과기를 n번 통과를 했어요. 그럼 n번 통과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랬더니 유해물질의 양이 10g 이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죠. 그럼 여기가 1 빼기 100분의 20이니까 100분의 80, 0.8이 되겠네. 자, 10분의 8로 볼까요? 10분의 8의 n제곱은 작거나 같다. 100 나눠주면 10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로그 값 주어진 거 보니까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풀라는 건가 봐. 로그 씌워주면 로그 10분의 8의 n은 작거나 같아. 로그 10분의 1보다 다시 n 로그 n은 내리면 되고 n 로그 나누기니까 로그 8 빼기 로그 10으로 바꿀 수 있고 요거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정리 계속하면 n 곱하기 자 로그 8이 2에 로그 2의 3승이니까 여기가 3 로그 2 로그 10은 1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앞으로 놓으면 로그 10은 1이니까 마 1이 되겠죠. n 곱하기 로그 1을 0.3010으로 계산하라고 했어.
30, 10 빼기 1이 마일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줄게요. 그럼 1 빼기 여기가 0.9030이 될 거고 부등호 방향 이렇게 바뀌겠죠. 1에서 0.9030을 빼주면 0 여기가 7 9 0.097이 되겠네. 그럼 여기가 0.097 n은 크거나 같다 1보다 이렇게 나오고 양변 1000 곱해주면 97 n은 크거나 같다 1000보다 이렇게 되죠. 그럼 n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이제 1000 나누기 97에 보면 97, 0, 3 더 이상 안 들어가네. 점 띵띵 10점 띵띵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죠? 따라서 n의 최소값 n의 최소값은 얼마다? n의 최소값은 1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이게 안 보였네. n이 10점 띵띵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의 최소값은 11이 되겠어요.